좋아요, 좋아요와 구독을 같이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맘편한 의원의 원장 김동욱이라고 합니다. 저희 병원에서 새롭게 유튜브 채널을 시작하게 돼가지고 알려드리고 또 내용들을 또 설명드릴까 해서 나왔습니다. 저희 맘편한 의원에서는 개원한 지 한 3년 정도 됐고요. 부천에 있는 정신과 의원입니다. 병원 오픈하고 또 시작하게 되면서 조금은 다른 병원, 조금은 다른 치료를 통해서 정신과에 대한 오해나 또 편견을 조금 극복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병원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 시작을 하게 됐는데요. 지금 저희가 오늘 하게 될 내용은요, 조현병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조금은 가볍게 어떤 질환인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지금 처음 하는 거라서 제 표정이 많이 경직되고 어색할 것 같은데 차차 나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대해 주시고 앞으로도 계속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병이라고 하면 아마 이 단어 자체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정신분열증으로 불렸던 병입니다. 정신분열증은 정신이 분열되었다는 뜻의 어감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2011년도 조현병으로 이름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정신분열증이란 뜻은 뭐냐면 원래 이제 의학명이 스키조프레니아인데 프레니아가 횡격막을 뜻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사람의 마음이 이 횡격막에 있다고 느꼈기 때문에 프레니아라는 단어를 붙였고요. 스키조라는 것은 찢어져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횡격막이 찢어져 있다, 마음이 찢어져 있다는 뜻에서 뭔가 심각한 정신적인 문제를 가리킨다는 뜻으로 많이 썼었는데요. 근데 요즘에는 그런 의미보다는 심리적인 증상이 아니라 뇌 이상을 동반하는 질환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연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이름이 바뀐 게 조현병으로 이름이 바뀌었고요. 조현병이라는 뜻이 뭐냐면 현을 조율하는 기능에 손상이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뇌 기능에 있어서 미세한 뇌 회로에 손상이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질환이 발생했다는 것이고 그 부분들을 치료하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조현병에 있어서 발병 원인은 단순히 심리적인 부분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유전적인 요인과 여러 가지 요인들이 합쳐져서 나타나게 됩니다. 조현병의 가장 큰 증상은 어떻게 볼 수 있냐면 그 양성 증상과 음성 증상으로 가장 핵심적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조현병은 대부분 나이가 그 10대 중후반부터 증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20대 초반까지는 잠복기를 거치다가 20대 중후반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처음 증상들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저희가 살펴보면요. 최근에 연구된 부분들은 아주 흥미로운 연구가 있습니다. 귀뚜라미가 왜 귀가 멀지 않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한 연구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귀뚜라미가 자기 다리와 꼬리를 비벼서 소리를 내게 되는데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뭐냐면 자기가 다리를 비벼서 움직이려는 소리는 스스로 차단하는 회로가 귀뚜라미의 머릿속에 들어있다는 부분인데요. 이 회로가 사람 머리에도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설명하고 있는 제 머리에도 들어있고 그리고 이 채널을 보시는 모든 분들의 머릿속에도 움직이는 소리에 대해서 차단하는 회로가 있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요. 각자 자기 심장이 뛰는 소리가 있지만 그 소리를 들을 수 없는 이유는 심장이 뛰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차단하는 회로가 있기 때문에 그 소리를 듣지 않고 신경을 쓰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신경계통에 손상이 있어서 차단하는 회로가 손상을 받게 되면 어느 순간인가 자기 심장이 뛰는 소리가 예민하게 들리게 되고 어느 순간인가 자기 머리를 지배하는 소리가 들리게 됩니다. 그 부분이 환청이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 부분들이 양성 증상이고요. 스트레스를 받거나 불안하거나 힘들 때도 일시적으로 접할 수 있는 증상이 되게 됩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환청이나 사고장애가 생겼을 때 이 부분들이 대부분 가족들이 오셔가지고 귀신 들린 것인가 아니면은 뭔가 잘못해서 그런 것인가 그래서 구술해야 된다는 여러 가지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신경계통의 손상으로 인해서 자기 감각을 걸러주는 뇌회로의 손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현병 처음에 증상은 어떤 것이냐면 환청이나 망상 이전에 감각이 예민해지는 증상이 있습니다. 작은 소리에도 깜짝깜짝 놀라고 화가 조절이 안 되고 그리고 밤에 잠이 안 오게 되고 그리고 주변에 사소한 자극에 있어가지고도 이전 같으면 그냥 넘어갈 수 있었는데 짜증과 화가 나게 되는데 이러한 것들이 일시적으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점점점 수년 동안 심해지는 양상을 거치게 되는 것들이 조현병 나타나기 첫 증상이 되게 됩니다. 그런 이후에 양성 증상과 음성 증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 양성 증상은 어떤 게 있냐면 환청이나 망상이나 사고장애 또 화 조절을 하기 힘든 부분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뭔가 좀 다르다는 느낌을 주는 증상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음성 증상은 어떤 것들이 있냐면 가장 중요한 게 사람들로부터 고립되게 됩니다. 혼자 있는 것들이 편하게 되고 누군가 자기를 찾아와서 얘기를 걸게 되면 두렵고 힘든 부분들이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이런 증상들이 점점 심해지게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양성 증상과 음성 증상이 계속 지속되게 되면 인지 기능이 손상되는 부분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양성 증상은 비교적 약물로 빨리 치료가 되지만 음성 증상은 치료하는데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조현병이라는 병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감각이 예민해져서 그리고 주변 자극이 예민해지는 부분들이 상당 기간 동안 지속이 되다가 점점 신경계통의 손상이 발생하게 되면 한청과 망상과 사고장애를 가지게 되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사람들로부터 분리되는 질환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청이나 망상이 초자연적인 부분이라기보다는 자기 스스로 안에 신호를 걸러내는 일시적인 혼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신다 그러면 제가 설명드리고 싶어하는 부분을 상당 부분 잘 이해하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조현병이라고 진단을 하게 되면 정신과 의사들이 많이 쓰는 진단 기준 중에 DSM 이라는 진단 기준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가장 핵심적인 증상으로 6개월 이상 증상이 지속될 때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조현병이라는 병 자체가 단순히 한 번 봐서 진단할 수 있는 병은 아니고요. 오랜 기간 동안 숙련된 전문의에게 진단을 받고 또 평가를 받고 치료를 하시는 것들이 상당히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처음이라서 여러 가지 어색하고 익숙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데 피드백을 주시면 제가 열심히 보고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처음에인데 부족한 부분이 많더라도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을 같이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